시댁. 어머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음식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새 가족 맞이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래도 아영이 너가 특별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정호, 넌 진작에 이런 아가씨를 데려와야지. 왜 그동안 이상한 여자들을 데려온 거야? 수준 떨어지게. 아이, 엄마는 왜 전 사람들 얘기를 하고 그래. 결혼할 사람이 괜찮으면 됐지, 안 그래? 그렇긴 하다만. 근데 아영이 너네 집이 그렇게 돈이 많다며? 부모님 두 분이 대학교 교수에 서울에 건물이 두 채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지? 아, 네, 맞아요. 교수 월급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 어떻게 그렇게 건물이 두 채나 있어? 아이, 지방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강남에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랐거든. 교수 월급으로 살 값이 아닌 것 같은데. 엄만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대학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데.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학계에서 저명하신 분들이라 책도 내고 강연도 많이 다녀. 나도 아버님 밑에서 배웠잖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강남 건물 두 채는 무리지. 아영이 너가 한번 말해봐. 부모님 일이니까 자식인 너가 더 잘 알겠지. 아, 실은 할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요. 건물 하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유산으로 받았고 나머지 하나는 부모님이 직접 사신 거예요. 그래? 형제자매가 없다고 그랬지? 네. 그럼 나중에 크게 다 널 거가 되겠구나. 이런 얘긴 부모님이랑 직접 해봤니? 너도 정우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미리 재산을 넘겨받아도 좋을 듯 싶은데. 나 참, 뭐 그런 것까지 엄마가 관여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 요즘엔 그런 집도 있대. 자식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전 재산 기부하고 죽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거야말로 자식 입장에서 낭패일 수밖에 없잖아. 만약 그 자식이 결혼이라도 했어봐. 배우자는 당연히 부모 재산 많은 거 보고 결혼했을 텐데 홀라당 기부해버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부모님이 혹시 기부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편이야?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여쭤봐. 기부 생각이 있는지. 영 깨름칙하단 말이지. 아유, 엄마. 아영이 안 쳐주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요. 넌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나 위해서 이래.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실례되는 말이었으면 미안해.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서로 조건도 맞고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정호가 네 아버지 밑에서 배웠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순간부턴 사위로 대접해줘야 되는 거야. 예전처럼 그냥 지도학생으로 생각하면 머슴 부리듯 대학이 될 게 빤하잖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빠도 곧 졸업하고 원래도 아버지가 학생들에게도 예의 차리시는 분이라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얼마나 점잖은 분인데. 그리고 그렇게라도 미리 안면을 텄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학업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도움 많이 주고 계셔. 그렇다면 다행이고. 상견례가 다음 주라고 그랬지? 네, 어머니가 일식 좋아한다고 하셔서 특별히 괜찮은 일식당으로 예약해뒀어요. 그래, 그래도 부모님이 다 교수신데 너도 보고 자란 게 있음 알아서 괜찮은 식당으로 예약을 했겠지. 나 입맛 은근히 까다롭거든. 회가 조금이라도 조리를 잘못하면 비린내 나고 식감도 질기잖아.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불편함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걱정 마세요. 아버지랑 친분도 있는 요리사님이라 특별히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상견례 때 보자꾸나. 1시간 후, 시댁.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지. 그렇게 꼬치꼬치 개물었으면서 뭐가 또 수상해? 아니, 사람 앞에 두고 그런 직접적인 얘기를 불쑥 꺼내면 어떡해. 아영이 당황한 것 같던데. 그럼 직접적으로 안 물으면? 요즘 사기 결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직접적으로 안 묻고 고지고대로 하는 말만 믿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결혼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 건데 조건도 맞아야지, 성격도 괜찮아야지, 나중에 자식 생각하면 외모도 괜찮아야 되지. 내가 다 너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영 깨름직하단 말이지. 대답 잘만 하더만 뭐가 그렇게 깨름직해.
아영이 정도면 진짜 조건 괜찮아. 외모도 좋고. 더군다나 아버님이 내 지도 교수님이신데 대학원에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막말로 대학원에서 교수한테 잘만 보이면 바로 무사 졸업에 취업 연계까지 다이렉트로 된다고. 그래 봤자 교수는 그냥 고지식한 학자에 불과해. 아무래도 부잣집 딸내미 같아 보이지 않아. 조부모의 부모까지 유산이 그렇게 상당한데 입고 있는 옷이며 드는 가방이며 다 보세더라고. 눈빛도 퀭한 게 좀 쎄하단 말이지. 너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그 집에도 직접 가봤고? 건물은 직접 봤어? 집은 가봤고 건물은 내가 볼 일은 없지.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 엄마도 별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의심 좀 그만해. 막말로 조건이 딸리는 건 나지. 근데 아영이고 아영이 부모님이고 한 번도 나한테 조건 같은 거 안 묻더라. 하다못해 돈 얼마나 모았는지도 안 묻더라니까. 부잣집이라 애초에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 딸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한 번도 그런 기색 보이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집안 아니야? 네가 어디가 어때서 대학원 졸업만 하면 바로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파리 프리랜서 모델이지 백수나 다름없잖아. 백수라니. 아영이 요즘 여기저기서 불러주는데 많아. 돈도 꽤 벌걸? 그래봤자 한순간이야. 아무튼 좀 알아봐야겠어. 내 촉이 부잣집 딸내미 느낌이 아니야. 엄마 촉 좋은 거 알지? 또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니지? 이상한 짓은 다 널 위해서야.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해야지. 안 그럼 우리 아들만 고생하지. 일주일 후 상견례장.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아영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영이 엄마예요. 반가워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형편에 이런 고급 식당 예약하기가 버거웠을 텐데. 날 좋은 집안에 결혼시키기가 쉽지 않죠? 엄마, 왜 그래? 여기 저희가 자주 오는 식당이거든요. 여기 셰프랑도 아는 사이라서요. 인사드릴 때부터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던데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 건 아니고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댁 따님이랑 우리 아들이랑 조건이 안 맞아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 아들이 탐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 하네. 아영이 너도 그렇다. 어쩐지 눈빛이 불안하다 했어. 그런 거짓말하면 한동안 안 들킬 줄 알았겠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아 참 기가 막혀가지고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러시니 저희로선 당황스럽네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거짓말했나요? 저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머 시침이 뚝 떼는 거 좀 봐. 거짓말한 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내가 특별히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니 잘 들어라.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은커녕 살고 있는 집도 월세라 그러던데요. 엄마는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고 아빠는 교수긴 하지만 내년에 잘리고. 그리고 이게 제일 기가 막혔어. 너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며. 참 그걸 포장해서 모델이라고 했니? 그건 말이다. 그냥 알바다 알바야. 그러니까 백수다 이 말이란 거야. 그리고 네 앞으로 대출도 있다던데 3천만 원 정도라는데 아니 혼인자금으로 3천 모아도 부족하다 할 판에 3천만 원 빚이 있다는 건 무슨 경우냐? 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어? 당신들도 똑같아. 자식이 이렇게 개념이 없음 부모라도 말려야지. 어디서 자식이랑 합세해서 거짓말을 늘어나. 내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교수 나부랭이 주제에 무슨 강남 건물이 2채나 있다고. 당신이 이렇게 사기친 거 내가 학교에 다 말해버릴 거야. 하기야. 이렇게 사기를 잘 치니까 내년에 잘리는 거겠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듣고 온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제가 시간 강사라고요? 저 정교수 맞는데요? 누가 그런 소리란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잘린다니? 나도 모르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 오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애가 빚이 있다뇨. 내가 알기론 빚도 없고 한 달에 500 이상씩 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영아,
너 정말 빚이 있는 거냐? 무슨 소리세요? 이때까지 살면서 빚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이렇게 발뺌해봤자 소용없네요. 잘 파헤치기로 유명한 흥신소 업체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라고. 아들,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직접 보여줘야 너도 포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이제 알겠지? 엄마 총 믿을만 하다니까. 안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귀한 아들 거지 집안 사위 될 뻔했네. 아, 참. 아니, 그럼 우리 딸을 못 믿어서 뒷조사한 겁니까? 이게 무슨 경우죠? 그건 저희도 기분 나쁘네요. 뒷조사한 것도 모자라서 사실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시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기분이 나쁜 건 나지. 그쪽에 우리 아들 지도 교수니 알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똑똑하고 잘나서 대학원 졸업만 하면 바로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당신 딸이랑 의도적으로 붙여준 거 아니야. 아, 맞다. 이걸 빼먹을 뻔했네. 당신도 빚이 있던데 대출로만 1억 원이 있다고 흥신소 직원이 침 튀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 제대로 사기 맞을 뻔했다고. 아니, 속여도 정토껏 속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몰라? 엄마,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아니, 교수님 내년에 해고된다는 거 듣도 보도 못한 소린데. 아직 정년도 아닌데 자를 일이 없잖아.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모르지. 너도 이 얘기 학생인데 학교 내부 사정을 알 길이 있어. 그냥 순진한 너한테 빚 다 떠넘기려고 그런 거라니까. 내가 이상하다 했지? 아야, 기가 막혀.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을 농락해. 네 부모도 부모지만 네가 제일 나빴어. 힘 못돼 먹은 것 같으니. 에이라이, 물이나 마셔라. 지금 저희 딸한테 뭐 하는 거예요? 왜 애 얼굴에 물을 뿌려요? 행동이 광고 같습니다. 과하긴 뭐가 과해. 우리 아들 귀한 시간이랑 돈 낭비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와?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 아니, 그냥 따로 나오든지. 이 인간들 다시 볼 일 없잖아. 직후 전화. 아이, 왜 자꾸 전화해요? 어제 돈 보내줬잖아요. 저희 고객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정보를 잘못 전달드린 것 같아서요. 실은 조사 대상이 다른 고객과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뭐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상은 충분히 해드릴게요. 며느리분 직업이 다른 고객을 의뢰한 사람 직업이랑 같아서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며느리분은 그때 주신 정보랑 똑같아요. 아니, 그보다 대단하던데요. 부모님 자산도 강남 건물 2채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단독주택도 하나 갖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청담동 자택도 작아고 빚도 하나도 없었어요. 순 자산이 부모님만 해서 거의 50억대가 넘어가고요. 며느리분은 진짜 잘 나가는 모델이더라고요. 요즘 광고주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달에 500에서 1000사일 벌던데요. 빚도 하나도 없고요.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보통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사람들은 사기꾼이 대다수인데 이런 훌륭한 조건은 저희도 처음 봅니다. 안심을 넘어서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겠네요. 아무튼 저희가 실수해서 정말 죄송해요. 계약금도 돌려드리고 저희 회사 내규 규정에 근거해서 보상도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 말한 조건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말한 조건이 맞고? 그렇죠. 자료도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모르고 그 게임판을 쳤으니... 직후 상견례장. 오셨으니 여기서 자리는 끝내는 걸로 하죠. 저기 사돈 어르신, 죄송해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영아, 미안하다. 사부인도 죄송해요. 무슨 일이시죠? 얘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착오가 있었든 우리 아영이한테 물 뿌리고 저희 가족한테 모욕 준 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진짜 죄송해요. 방금 흥신소한테 연락받았는데요. 글쎄 조사 대상이 바뀌었답니다. 다른 고객 거랑 자료를 혼동했대요. 방금 두 분 재산 많고 훌륭하신 거 다 확인받았어요. 아영이 너도 그렇게 잘 나가는 모델이라며?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에 통 관심이 없어서. 그저 프리랜서라니까 돈 잘 못 버는 줄 알고. 그러니까 흥신소 걔네들은 왜 착각을 해갖고. 제가 이번 기회에 혼교양을 낼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예?
그럼 아까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거요? 거짓말한 건 어머니네요. 전 그 장난에 놀아나서 물사대기까지 맞았고요. 미안하다, 아영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피해자야. 내가 조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난 들은 것 같고 판단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 좀 해주렴. 지금 장난합니까? 아주 해도 해도 너무하네. 사람 뒷조사한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주워듣고 남의 귀한 딸 모욕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젠 사실이 아니니 용서해달라? 참, 이거 명백히 모욕죄, 폭력죄야. 알아? 죄송해요. 제가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그래도 사실 아니란 거 이 자리에서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다 생각하고 이쯤에서 넘어가죠. 아영아,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나 때문에 옷도 버리고 미안하다. 엄만 좀 잘 알아보고 하지. 이게 뭐요? 엄마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이렇게 개판을 쳐놓고 뭐? 해프닝? 더 들을 것도 없어. 아영이 너 정우 쟤랑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엄마가 저런데 아들은 정상적이겠니? 설사 정상적이라 해도 시어머니도 가족인데 저렇게 상식 없고 사나운 여자를 네 시어머니로 맞으면 고생길이야. 절대 안 돼. 정우 너도 그렇게 알아. 너도 이 꼴 봤으면 우리 아영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진짜 사랑인 거야. 알지? 장모님, 저도 제 엄마가 이러실 줄 몰라서 그런 건데 저 진짜 억울해요. 엄마가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분명 말렸을 거예요. 됐다. 차라리 이런 모습을 여기서 봤으니 망정이지. 가자. 사돈어른, 제가 죄송하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파혼은 절대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무릎 꿇겠습니다. 아영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 미안하단 말로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더 이상 저 여자랑 말 섞을 거 없다. 얼른 가자. 다신 보지 맙시다. 예? 아영아, 나랑 얘기 좀 해. 미안하지만 할 얘기 없어. 갈게. 아유, 엄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내 혼사길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아니, 난 흥신소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사실이었으면 화낼 만한 상황이긴 했잖아. 순 사기꾼들이나 다름이 없는데.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일단 결혼할 상대를 흥신소 통해서 뒷조사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럼 들키지 않게 몰래 하든가. 뒷조사까지 했단 거 다 알게 됐는데 지금 용서 빈다고 해도 달라질 게 있겠냐고. 나 같아도 정 털려. 이제 어쩔 거야? 파혼도 파혼이지만 교수님한테 찍힌 거나 다름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겨우 실수 하나 한 거 갖고 그렇게 심하게 굴겠어? 내가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든 마음 돌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흥신소 놈들은 왜 실수를 해갖고 이 난리야. 근데 들어보니까 재력이 넘쳐나더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던데. 이제 와서 그게 할 소리야? 진짜 어쩔 거냐고. 단단히 화난 눈치던데. 안 그래도 아영이에 비해 내가 조건이 딸려도 한참 달리는데 이렇게 밉보였으니 이 결혼이 성사되겠어?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은 아예 내 눈도 안 마주치시더라. 네가 조건이 뭐가 딸려? 저런 학식 있고 돈도 많은 집안에서 너를 골랐다는 건 그만큼 네 미래가 창창하니까 그런 거야. 대기업 명구직이 따놓은 당상인데 안 그래? 애초에 저 정도 되는 집안에서 대기업 사원이 눈에 들어오겠어? 진짜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고. 왜 벌써부터 징징대? 하늘 자식이 속이 그렇게 여리면 어떡해? 아영이만 공략하면 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잖아.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아영이 고개 네 좋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그래도 성깔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만 믿고 따라와. 너 부잣집 사위 되는 거 시간 문제니까. 그날 저녁 집.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네. 어쩜 사람이 저 나이 먹고 저럴 수가 있어? 아영이 물벼락 맞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이거 경찰에 확 고소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고소해도 실질적으로 불이익 될 것도 없을 거야. 아예 이참에 우리도 똑같이 가자고. 똑같이 가자뇨?
우리도 뒷조사 하자고. 어디 얼마나 조건이 훌륭해서 그렇게 노발대발했는지 보자고. 어차피 파혼하는 마당에 그런 거 조사해봤자 뭐 한다고. 아예 만나지 말자니까. 우리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그럼 그냥 넘겨. 나 도저히 못 참아. 내 성격 알지? 내 가족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직후 통화. 왜 자꾸 전화야? 생각할 시간 갖자고 문자 보냈잖아. 못 봤어? 아영아, 난 진짜 억울해. 나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니까. 진짜. 알았으면 내가 거길 엄마 데리고 갔겠어. 진짜 나 좀 용서해줘. 어? 오빠도 봤잖아. 아까 오빠 엄마가 우리 가족들 까내리는 거. 난 물벼락까지 뒤집었었고. 그래놓고 아니라고 착각했다고 하면 다야? 그럼 당한 일이 없던 게 되는 거야?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도 단단히 뭐라고 했어. 근데 내 입장도 생각해줘. 난 진짜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잖아. 하도 몰아치니까 말릴 틈도 없었다니까. 아예 내일 내가 너네 집으로 갈까?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정식으로 사과할게. 우리 부모님이 지금 네 얼굴 보고 싶겠어? 나도 보기 싫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결혼 준비도 중단하고. 아, 제발 아영아. 나 너랑 이대로 못 헤어져. 어? 끊어. 여보세요? 아영아. 아영아.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영이니? 나다, 정우 엄마.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설마 오빠가 말해줬어요? 그래, 네가 정우 전화는 계속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전화해 봤지. 아니, 그래도 전화는 좀 받아주지 그랬어. 정우 그놈 한숨도 못 자더라. 한숨 못 자긴 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끊으시죠. 저기 아영아, 끊지 마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 진짜 너한테도 큰 상처를 줬고. 나도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흥신소 직원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믿을 도리밖에 없더라고. 요새 하도 사기 결혼도 많고 하니까. 괜히 괘씸한 맘에 그만. 그래도 나도 엄연히 피해자다. 물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런 소리 한 건 나도 잘못하긴 한 건데. 그래도 너도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니? 막말로 너네 부모님도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화내셨을 거다. 그러니까 너가 좀 이해해라. 어? 부모님도 잘 설득시키고. 너네 둘 서로 사랑하지 않니? 그래서 2년 넘게 사귄 거 아니야. 2년을 이렇게 날려보낼 거야? 저랑 부모님이 눈에 띄게 수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딱히 오해할 만한 행동도 안 했는데 뭐를 못 믿겠다고 뒷조사까지 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도 부모님도 어제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리 사과하셔도 소용없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락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오빠와의 일은 저랑 오빠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이만. 예! 벌써 끊어버렸네. 유순해 보였는데 은근 성깔이 있네. 하긴 부잣집 딸이 어련 헛것어. 아휴, 어떻게 하고 삶을 수 있을라나. 어떻게든 마음 돌려야지. 그럼 우리 아들이 건물주 되는 건 시간 문제고, 그럼 빚 청산은 물론이고 나도 돈벼락 맞는 거 아니야? 사모님 소리도 좀 듣고. 이러려고 웬만한 여자들 다 마다 있는데 무조건 잡아야지. 이 흥신소 놈들을 그냥 생각하면 나 생각할수록 열이 받네. 그 자식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 아니야. 3일 후 집. 뭐라고? 빚이 있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선 우리한테 빚이 얼마냐 하며 사기꾼 취급할 땐 언제고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을 받았더라고. 정옥에도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던데 너한테 그런 얘기 했어? 따로 돈 얘기한 적이 없어서. 애초에 우리가 여유가 되니까 돈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긴 했어. 어차피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 결정한 거니까. 정호가 당신 제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사고 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서. 돈이야 앞으로 벌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거참 기가 막히네. 아니 지네들도 대출이 있으면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난리친 거야? 난 뭐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서 자기한테 우리가 민폐될까 봐 그러는 줄 알았네. 그렇다고 정옥애가 조건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걔가 내 제자긴 하지만 솔직히 눈에 들어올 정도는 아니었어. 그냥 무난한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 여잔 그렇게 난리친 거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영이 당한 그 생각하면 똑같이 갚아줘야지. 아영아, 지금 전화해서 상견례 날짜 다시 잡자고 해라.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자니 그 여자 다시 보게? 설마 우리 아영이 거기로 시집 보내겠다는 건 아니지? 나 그럼 당신 절대 안 봐. 저도 이대로 결혼할 마음 없어요, 아빠. 미쳤다고 널 그 집에 보내니?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얼른 상견례 날짜 다시 잡자고 하라니까. 최대한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 아유, 어쩌려고 그래 정말. 그날 저녁 시댁. 엄마, 엄마! 아, 시끄러. 넌 요 며칠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틀에박혀 있다가 갑자기 소리 질러. 무슨 일인데 그래? 아영이한테 연락이라도 왔어? 내 전화는 통 안 받더라. 싸가지 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는 받아야지. 아영이한테 연락 왔어. 상견례 날짜 다시 잡자는데. 뭐? 진짜? 아이 거기 부모들이 나온대? 아버님이 다시 잡자고 했대. 다시나 안 볼 것처럼 말하더만. 내가 그랬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아영이 걔한테 사정사정했거든. 틀림없이 내 말 듣고 그동안 부모 설득한 모양이야. 진짜 다행이다. 이대로 내 인생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망하긴 뭘 망해. 엄마가 말했지? 엄마만 믿으라고. 엄마, 이제 2번 다시 그러면 안 돼. 나 진짜 그러면 엄마 안 봐. 아예 연 끊을 거라고. 알지? 내 말 무슨 말인지. 너 무슨 뒷조사니 한다고 하면 나 진짜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하니? 그래 알았어. 더 조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미 조건 훌륭한 거 다 알았는데. 아유 아무튼 천만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이제 부잣집 사위 되는 거 시간 문제겠네.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영이. 아영아. 어제 얘기 들었다. 상견례 다시 잡는다며. 고맙다. 너가 부모님한테 얘기 잘한 거 맞지? 난 너가 통 연락을 안 받길래 부모님이랑 같은 뜻인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럴 리가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랑 오빠 사이가 어디 보통 사이인가요? 부모님도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기시기로 했어요. 아주 잘 됐구나. 고맙다. 이제부터 내가 잘하마. 네. 아, 어머니, 그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그때 했던 말? 이게 뭐지? 저번 상견례장에서 제 옷 새로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그때 입은 옷 되게 비싼 거거든요. 상견례 때 입으려고 백화점에서 딱 한 벌밖에 없단 거 겨우 사온 건데 어머니께서 물을 붓는 바람에 천이 망가졌더라고요. 원래 고급 천들이 물 한 번 잘못 뿌려도 망가지기 십상이거든요. 아, 그랬어? 미안하다. 내가 그때 흥분해서 그만. 저기, 그럼 내가 정말 옷 한 벌 사줄게. 시간 될 때 백화점 가자꾸나. 내가 더 비싸고 좋은 옷으로 사줄게. 어머, 정말이죠?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떠세요? 제가 마침 오늘 일정이 없는데. 오늘도 상관없지.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자. 네, 그럼 끊을게요. 장소랑 시간은 제가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그래, 알았다. 끊자. 그날 저녁 백화점. 어머니, 아무리 둘러봐도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 마음에 들면 사야지. 아영이 너가 또 모델이라 옷빨이 좋더라고. 그쵸? 요새 이런 옷이 또 유행이거든요. 재질도 어머니가 망가뜨린 그 옷 재질과 같고요. 그럼 이걸로 살게요. 저기요, 이거 포장해주세요. 네. 그럼 계산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예? 300이요? 아니 원피스 하나가 무슨 300까지예요? 어머니, 백화점 옷은 다 그래요. 모르셨구나. 어머니가 망가뜨린 옷은 500만 원이었는걸요?
그게 그렇게 비쌌어? 아니, 그래도 무슨 옷이 이렇게 비싸? 비싸긴요. 저랑 엄만 백화점에서만 쇼핑하는데요. 어머, 그럼 어머니는 시장 이런 데서 옷 사시는 거예요? 아, 어쩐지 어머니 입는 옷마다 좀 후줄근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랑 쇼핑은 못 오겠네요. 수준 차이가 좀 나서 어떻게 같이 쇼핑을 하겠어요? 아니, 무슨, 아니, 나도 백화점에서 쇼핑해.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가방, 이것도 명품이잖니. 그렇죠. 전 어머니가 너무 놀라시길래 가방마저도 짝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가도 몇 벌은 더 사줄 수 있지. 나도 정우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랐다. 정우 아버지가 비록 일찍 죽긴 했지만 살아있을 땐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어쩐지 부티가 좀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면 몇 벌 더 사주실 수 있다고 하셨죠? 저쪽 옷도 되게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저것도 사주시면 안 돼요? 저것도? 아니,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모델은 원래 옷 많이 필요해요. 저것도 사주세요. 네? 저건 얼만데? 아, 저 니트 말씀하시는 거죠? 저건 80만 원입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께서 감각이 좋으세요. 요새 진짜 잘 나가는 것들인데. 제가 모델이라서요. 역시 그래서 요즘 핫한 것들만 고르시는구나. 안목이 참 좋으시네요. 얼굴이 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언니, 되게 장사 잘하시네요. 어머니, 80이면 이거 완전 거저예요. 사주시는 거죠? 니트 한 벌에 80만 원? 아니, 무슨 금으로 두른 것도 아니고 그럼 합하면 380인 거야? 그렇죠. 합쳐도 제 옷 버린 값보단 덜 들었네요. 그럼 저 신발도 사주세요. 솔직히 그때 신발까지 물이 튀었거든요. 구두에 얼룩져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언니, 일단 이렇게 포장해 주세요. 어머니 얼른 계산하세요. 신발 보러 가려면 시간 모자라요. 신발까지? 아니, 그렇게 많이 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날 밤 시댁. 대체 얼마를 쓴 거야? 거의 6, 700은 썼겠네. 내 집딸이라 그런가 몇 배씩 나오는 건 일도 아니란 듯이 쓰네. 아니, 근데 그때 인사 올 땐 왜 그런 티가 전혀 안 났지? 입고 다닌 게 다 비싸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의심한 거 아니야? 아휴, 당장 갚을 이자만 내도 몇백인데 한 번에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으니 이걸 언제 다 갚어? 아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몇백이 아니라 몇십억대 부자가 될 텐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 그렇고 말고. 일주일 후 상견례장. 장모님, 장인어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교수님들이라 그런지 인품이 참 좋으세요. 받은 은혜만큼 제가 아영이한테 더 잘할게요. 이 옷이랑 구두도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이쁘죠? 그때 입은 옷이 더 이쁘긴 하지만 뭐 이번 것도 괜찮네. 돈 좀 쓰셨겠어요? 아유, 우리 이쁜 아영이 입을 옷이랑 신발인데 돈이 뭐가 되수겠어요. 저도 백화점 쇼핑도 종종 가서요. 그래도 무리하셨겠네. 수준에 안 맞는 소비라면 그걸 과소비, 사치라고 하죠. 그 나이 되도록 소비 습관이 그래서 되겠어요? 네? 아니, 과소비라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저도 쓸 능력 됩니다, 사돈어른. 걱정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글쎄요. 난 염려가 너무 되던데. 아니, 빚이 1억이나 있잖아요. 정우 너도 학자금 대출 3천만 원이 남아있고. 아무리 우리 집이 돈 걱정하지 말라 했어도 대출이 있단 건 말을 했어야지. 그게 최소한의 예의지. 아니, 제가 대출이 있는 건 어떻게 하시고. 설마. 왜요? 그쪽은 뒷조사해도 되고 우린 하면 안 됩니까?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안 하고 그냥 결혼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등신소 그 사람들 아주 기가 막히던데요. 뭐든지 다 알려주더라고. 기가 막혀선 빚은 그쪽 잊어놓고 우리 딸한테 감히 물을 뿌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그 빚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예요.
정우 아빠가 일찍 죽는 바람에 살기가 팍팍해서 그만. 정우도 공부 더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예요. 학자금 대출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기업 입사만 하면 바로 갚을 수 있다 생각했고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면 뭐해? 말 안 한 건 속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사기꾼은 이쪽이네. 그리고 정우 너도 누가 너 대기업 꽂아준다 그랬어. 우수하게 졸업해도 대기업 들어갈까 말까 한 게 이쪽 시장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대기업 들어가서 빚을 갚겠다는 소리가 나와. 너도 네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단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남들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원 다닐 때 넌 제 돈 주고 가는 거잖아. 아니 왜 우리 아들 기를 죽여요? 기 숨긴 건 죄송은 한데요. 우리 아들 기는 죽이지 맙시다. 예? 네 자식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내 자식은 함부로 물을 뿌려? 이 어디 한번 당해봐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물을 왜 뿌려? 내 명품 가방까지 다 띄워버렸잖아. 저기요 아줌마. 그 가방 짝퉁인 거 진작부터 알았어요. 너무 짭인 게 티나서 같이 백화점 쇼핑할 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요? 설마 했더니 상견례장에도 들고 오네. 이게 무슨 짝퉁이야. 이거 꽤 비싸게 주고 산 거야. 거의 명품이나 다름없다고. 명품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말한 순간부터 그건 명품 아닌 거야. 다 짭이라고. 당신이 어줍잖게 우리랑 수준 맞추려고 무리한 것도 다 짭이라 할 수 있지. 진짜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거든. 너 그럼 지금 나랑 우리 엄마 엿먹이려고 일부러 오라고 한 거야?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던 게 아니라? 미안한데 내가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너랑 결혼하고 싶겠니? 너도 알지? 리스펙 나에 비해서 한참 후달린 거. 왜 사람들이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했는지 딱 알겠더라고. 사랑만으론 결혼할 수 없지. 그리고 이미 그 사랑도 다 떨어져 나간 지 오래고.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어? 다 엄마 때문이잖아. 내가 흥신소에 의뢰를 맡긴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나 진짜 억울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엄마랑 연 끊을게. 그럼 됐지? 너 그게 지금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지금 네 엄마가 물사대기까지 맞았는데 엄마 괜찮은 소리도 없이 네 살겠다고 연을 끊는다 그래? 너 미쳤어? 애초에 이런 상황 맞는 게 엄마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게 한두 번이야. 나도 이제 못 참아. 못 참는다고. 보자 싸움은 들어가서 하시고 그럼 우린 이만.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그럼 뭐 더 있을까요? 어차피 더 안 볼 사이인데 무슨 정겨운 대화가 오고 온다고. 그러게 말이야. 아주 웃기는 여자야.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빚은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고작 빚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은 인간 자체가 안 됐어. 인간도 아닌 거랑 가족이 될 순 없는 거잖아. 그건 한창 수준 미달이잖아. 정호, 너도 억울할 순 있겠지만 너한테도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네 엄마가 이러는 거 알았으면 너도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래도 그동안 봐온 정도 있으니까 학교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내 최대한의 배려니까 더 이상 우리 아영이 귀찮게 하지 말고 이대로 사라져. 알았어? 당신 내 딸 인생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어머니, 아버님, 제발 저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영아, 제발. 나 너 없으면 안 돼, 미안하지만 난 너가 없어야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다른 여자 알아봐. 지금 네 조건에 좋다고 오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엄마랑 연 끊는다 했으니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리고 옷 잘 입을게요. 근데 그때 입은 옷 30만 원짜리인데. 내가 모델이라서 알거든요. 엄청 비싼 옷보다 보세 중에 퀄리티 좋은 옷이 되게 많단 거. 그게 바로 패션 감각이라는 거고. 아무튼 덕분에 비싼 옷 입네요. 잘 입을게요. 안녕. 이게? 다 망했어. 이제 어떡할 거야? 다 망했다고. 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 끊는단 소리래.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장난이라니 진짠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번에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바로 영 끊는다고. 지금이 딱 그럴 때네. 뭐? 이 와중에 너까지 왜 그러니? 내가 괜히 그랬어. 단어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됐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 끊자고. 다신 연락하지 마. 김정호, 너 거기 안 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6개월 후. 그 뒤로 전남친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랑 정말 연을 끊었으니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울며불며 매달리더라고요. 그치만 1년의 과정을 겪고 전남친한테도 정이 떨어진 상태라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전남친 엄마의 잘못이 제일 크단 건 알지만 그럼에도 결혼할 순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조건이든 스펙이든 결혼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다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엄마 아빠도 이렇게까지 말하시는데 제가 굳이 결혼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단호하게 끊어냈어요. 연락처도 차단했고요. 그 뒤로는 아빠 통해서 대학원 졸업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바로 취업이 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대기업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온 후 저는 오히려 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은 일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어 매일매일이 설레고 행복하네요. 당분간 이렇게 제 삶에 집중하며 살려고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결혼할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